네, 안녕하세요. 도마리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폭증주를 사면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하면 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손실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어이가 없네. 보셨을 겁니다. 뭐 TV를 봤는데 다 실적이 좋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러고 샀는데 주가 계속 밀리는 현상들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실적이 폭증한 종목들을 사면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내부 정보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죠. 이게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식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면 뭐 다 수익 내겠죠. 하지만 이 주시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일매일 그 기업에 가서 보고,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자주 가서 보고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죠. 이 기업의 직원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 너무 지금 실적 회사가 바빠. 바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요즘 바쁘니까 회사 잘 나가니까 주식 좀 사라, 이렇게 권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밑에서부터 계속 사왔을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비대칭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M&A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상위 클래스 때만 알 수 있다고 본다라면 뭐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가, 근데 공장이 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 납품받는 사람들이 다 쓰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대칭성이 심하죠. 그러면 주가는 미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했습니까?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주가라는 게. 기업이 좋은 것 같아,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 둘씩 사겠죠. 그게 다단계로 계속 펼쳐지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시기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과거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식은 보통 보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1분기, 2분기, 그리고 1년의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과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다 사고 나서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전 정보를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과거치를 가지고 말이죠. 주가가 다 올라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면 안 되는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아라고 써놨죠. 제가 이제 모아. 주식은 더더를 좋아합니다. 더더. 더 큰 거를 좋아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을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을 벌었다 생각해보죠. 그 전 연도에 300억 밖에 안 벌었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0억을 영업이익 냈다고 해서 과연 그 주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겠죠. 증가율이 더 커야만 합니다. 올해 1000억을 벌었으면 내년에는 만약에 500억에서 1000억을 벌었다. 전년도에 500억 벌었는데 올해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내년에 얼마 벌어야 될까요? 2000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재 나왔던 주가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00억 벌었던 게 1000억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요?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주가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1000억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1100억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써놓은 게 제가 이제 역성장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기고현상이죠. 역성장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한 어떤 기업이 뭐 3년 전에 100억을 벌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30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 연도에 600억을 벌었다 치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러다가 갑자기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급증해 버렸죠. 너무 급증한 겁니다. 그러면 더더를 원한다 그랬죠, 주식은. 근데 과연 200억 벌던 회사가
뭐 쉽게 해서 600억을 벌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1000억을 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면 뭘 하겠습니까? 공장도 또 증설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더 뽑아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변동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완전 폭증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좋은 기업들을 사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뭐 올해 100억 벌었던 회사가 내년에 120 벌고 그 다음에 또 140억 벌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손을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200억을 벌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운 좋게 500억을 벌었단 말이죠. 혹은 뭐 700억을 벌었거나 이렇게 급속도로 영업이익에 폭증한 기업들은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뭐 3, 4배씩 올라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내용 값어치고 그걸 가지고 매수했다. 보통 이제 투자자면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걸 가지고 많이 빠졌네? 싸네?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예를 제가 이제 어떻게 당했는가 한번 우리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G전자라는 종목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LG전자의 우리 영업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갑니다. 1조 1천억 2천억 벌다가 2조를 벌었습니다. 1조 3천억 벌던 회사가 1년 만에 2조를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LG전자에 다니는 직원들이라던가 뭐 이런 내부자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회사 좋아지는 것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거나 기업 실적이 좋은 걸 보는 건 언제게 되겠습니까? 6개월 뒤에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 거 다 사고 나서 6개월 뒤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폭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폭락하니까 싸네? 실적이 2조를 벌어내고 있는데 많이 빠졌네? 산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 사버립니다. 계속 빠져버리죠.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인터플러스 회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플러스 회사 보게 되면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인터플러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000억씩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이폰, 삼성 할 것 없이 뭐 많은 그런 그 FPC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늘려버렸어요. 고정비용과 변동비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업이익 10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네? 5천억밖에 안 되네? 저평가네? 이러면서 주식을 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연도에 적자로 가버립니다. 이미 과거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기고현상입니다. 그 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애플에 OLED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 선반영을 했는데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은 과거치니까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600억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이미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좋게 너무 폭증한 기업들을 매수해서 좋을 거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은 3천억 벌었던 회사가요 2017년도에 18년도에 1조를 벌어버립니다. 그럼 삼성전기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떨 까요?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미 선반영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보는 데는 이 자리에요. 상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절대 어떤 한 기업의 실적이 너무 폭증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절대 그 종목 제가 볼 때는 돈 벌 수가 없다.
꼭 명심하시 바라겠고요. SK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원 벌었던 이 SK 하이닉스가 16년도에 17년도에 13조를 벌고요. 영업이익을 28년도에 20조를 법니다. 자,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도 많이 벌었어. 근데 이렇게 정도 벌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20조 벌었을 때 바로 이 시점이죠. 상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방송이 되겠고요. 우리 S-오일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오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S-오일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을 보시게 되면 1조 5천억을 벌었던 8천억을 벌었던 기업의 영업이 그 다음에 1조 6천억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1조 3천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7년도, 16년도에 고점을 치고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서울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최근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반도체 실적을 보게 되면 500억 벌었다가, 그죠? 400억, 500억 벌다가 17년도, 18년도에 900억 달러를 벌어냅니다. 이때 엄청난 실적이 증거졌죠. 너무 폭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탱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에 최소 1,5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해 줘야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실적을 주가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서울반도체 과거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매수를 했다, 상투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주식은. 그리고 기고현상보다는 기저현상이 좋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이미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시는 절대 주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실적 급증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수익 낼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배우시려면 구독, 그리고 종 모양 있죠? 알림 표시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역으로 뒤집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돈이 되는 거니까 제 말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앞으로 올려줄 수 있는 많은 이런 동영상들 여러분들 꼭 청취하셔서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전문가가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이었습니다.